예,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성수태판 성당을 이제 나왔는데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호가 되지 않는 청소년, 미성년자들은 뭐 여러 가지 그 법적 또 제도적 보호 장치가 있지만 그 당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도시죠. 비인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10대 초반의 어린이가 나가서 자기 생계를 자기가 이제 꾸려야 되는 겁니다. 그 시기가 뭐 10년 가까이 이어지는데요. 그 하이든이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이때 어린 시절 얘기를 뭐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흔히 그 군대 갔다 온 그 젊은 남자들은 한 20년 뭐 평생 군대 얘기를 모였다면 하죠. 그래서 모이면은 다 거짓말 합니다. 내가 제일 고생했다. 뭐 그러고 이제 술안주 삼아서 얘기하는데 그런 자리에 꼭 그 드물게 어떤 친구들은 갑자기 그 표정이 굳어지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중에 다 듣고 보면은 사실은 그 아무 말도 안 하는 그 친구가 제일 고생한 겁니다. 차마 그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런 이제 기억일 겁니다. 하이든 같이 사교적이고 또 굉장히 이 대외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어린 시절 얘기, 고생한 얘기를 이렇게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추측컨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나마 이제 그 배웠던 그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처음 이제 그 기록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당대의 유명한 그 작곡가들의 악보 베끼는 심부름, 또 뭐 허드렛일 하면서 그 끼니와 잠자리를 이제 제공받는 이런 일이 있게 되고요. 대부분 음악가들은 그 귀족이나 교회에 고용돼 가지고 잠자리 하루 세끼 이거 해결할 수 있으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게 이제 당시 이제 성공한 음악가들의 이제 모습인데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들은 뭐 우리 좋게 얘기하면 프리랜서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때 그 일용직 노동자처럼 거리에서 누군가 나의 재능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귀족만큼 못 사는 어느 집에 결혼식이 있다, 뭐 중요한 뭐 잔치 파티가 있다 그러면 깍사들이 필요하겠죠. 그때 이제 불러다가 쓴, 자 이런 일에 그 종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활동하는 유명한 작곡가의 조수로 들어가서 허드렛일을 하다가 거리에, 지금으로 치면 거리 악사,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그 일용직 악사가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그 귀족들, 그 파티에 왔던 귀족들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유력한 귀족의 모르친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모르친 백작가의 악사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생계를 걱정 안 하게 된 거죠. 그걸 그 흔히 우리 기업에 취직되는 걸로 비유한다면 중소기업에 이제 취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해도 참 감지덕지한데, 이 모르친 백작이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 그런지 뭐 씀씀이가 아마 좀 해퍼서 그랬는지 파산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파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제 거리에 나가게 되는 이런 처지가 됐는데, 모르친 백작이 이제 하이든을 꽤 아꼈던 것 같습니다. 재능도 재능이지만 워낙 성실하고 뭐 눈밖에 나는 일 없으니까 자기 입장도 진짜 자기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이 하이든을 데리고 자기보다 훨씬 돈 많고 유력한 그 집안에 데려가 소개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에스테르 하치 후작이죠. 아까 백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에도 그 비중이 있어가지고 보통 공작 가장 큰 작이고 후작, 백작, 자작, 남작 뭐 이런 순서라 그러는데, 백작보다 이제 더 큰 공작, 후작 정도 되면 보통 이제 왕실의 뭐 일가 정도 되는 유력한 집안입니다. 특히 이제 그 에스테르 하치 후작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겼기 때문에 데려가서 이 친구 좀 걷어달라.
뭐 실망하지 않을 거다. 소개하는 바람에 그 후작가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대기업에 들어간 겁니다. 말하자면 중소기업 파산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들어갔으니까 뭐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자, 뭐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한 덕에 이제 부학장으로 승진도 하고 나중에 학장까지 올라가는데요. 지금도 그 박물관에 하이든하고 에스테르하치 후작 가문하고의 이제 부학장 그 계약서가 이제 부학장으로 일하는 계약서가 이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말이 부학장이지 얼마나 이제 그 음악가들이 힘든 삶을 살았냐면요. 모든 뭐 너무나 그 일상생활에 하나하나까지 다 제약이 있습니다. 뭐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또 날마다 이제 후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 그 가운데 뭐 아침 처음 해야 되는 일이 문안 인사를 여쭤야 됩니다. 쭉 식솔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뭐 상상하자면은 뭐 요리사가 가서 이제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그날 메뉴에 대한 주문이 있을 겁니다. 뭐 이 정도 큰 지방 같으면 날마다 손님 오니까 점심에 땐 누가 오기로 했고 저녁에는 어떻게 했으니까 뭘 좀 준비해라. 또 하이든이 가서 뭐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러면은 뭐 예컨대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우울하니까 좀 밝은 걸로 조금 지나치게 얘기하면 이제 오디오인 겁니다. 그 특정한 시간만 정해가지고 음악을 들은 게 아니라 당연히 고용주가 필요하다면은 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악사들을 데려다가 같이 그냥 뭐 밤이고 낮이고 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부과되는 이제 의무 가운데 그 집안의 자녀들 다 가르쳐야 되고요. 악기도 가르쳐야 되고 또 연주에 필요한 그 음악도 작곡해야 됩니다. 그 남들 다 자는 시간에 근무 시간에는 근무해야 되고요. 작곡은 남들 다 자는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통 사람의 삶보다 훨씬 더 오히려 더 고단한 삶이 그 당시 음악가, 예술가들의 삶이었다. 근데 그나마도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혜택이지 재능 없으면 길바닥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는 게 글씨됩니다. 자, 근데 다행히 아까 제가 계몽주의 시대 얘기했습니다. 중산층 얘기도 잠시 했고 또 시민계급 얘기도 잠깐 했는데요. 세상이 이제 바뀝니다. 소위 이 기술 또 상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죠. 그 사람들이 귀족과 같은 이제 삶을 누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날마다 음악 듣고 싶을 때 들었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만큼은 안 되죠. 그 정도 여유는 아니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가끔씩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발명한 게 연주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클래식 음악 듣는다면 당연히 연주회 티켓 사서 들어가는 거 생각하는데요. 하이든 시대 예전에는 연주회 없었습니다. 그렇게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은 교회 열심히 나가서 교회 성가대가 부르는 노래를 듣든지 아니면은 돈 많은 귀족하고 잘 사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파티에 초대돼가지고 가서 음악을 듣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민계급 중산층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혼자서 악사를 고용하고 또 이 사람들을 집에 데려다 먹이고 재우고 이거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십시일반해서 하자. 필요할 때마다 넓은 공간을 빌려서 연주자, 음악가들 데려다 놓고 이 필요한 개런티는 그 음악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n분의 1로 부담하자. 이게 음악회입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아쉽죠.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 뭐 자주 해봐 2주에 한 번? 귀족들은 날마다 듣는데 이거 우리는 자 날마다 듣는 방법 없나? 또 이제 이 사람들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을 시켜서는 안 될 것 같고 날마다 우리가 악기를 배워가지고 날마다 집에서 연주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유럽 뭐 이렇게 서구
교양 있는 뭐 사람들 이러면은 뭐 악기 정도 하나 한다 하는 게 이 시대에 비롯된 일이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교양으로 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남을 부려먹을 형편이 안 되니 나라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연주를 하자. 그러려면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합니다. 악기를 배워야 되겠죠. 음악가들한테 이제 좋은 일거리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악기 배우자는 사람이 많으니까 악기 가르치는 게 이제 큰 돈벌이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악보가 있어야지 뭐 연주를 할 거 아닙니까? 악보 산업이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악보 뭐 그냥 귀족 집안에 있는 음악가들이 자기 손으로 써가지고 자기들 연주할 거 그거 하면 되는데, 이제 악보를 돈 주고 사겠다는 사람, 이제 악기 겨우 좀 배워가지고 내가 집에서 좀 연주할 수 있는 악보가 없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날개 돋친 듯이 팔려가는데요. 뭐 당연히 이 사람들이 뭐 악보를 봐가지고 이게 괜찮은 곡이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벌써 대가들입니다. 음악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정도의 수준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악보를 보고 그 소리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정도 되는 게 이제 진짜 전문가로서 이제 가장 큰 수준. 그 정도는 안 되니까 그 소위 명성에 의존하게 됩니다. 많이 들었는데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다던데, 에스테라치 집안에. 그러니까 악보 가게 가서 찾죠. 하이든 악보 없습니까? 하이든이 쓴 거 뭐 없나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저 귀족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날마다 거기 갇혀 사는데 뭔 악보를 밖에 나가서 출판을 했겠어요. 물론 조금씩 내다 팔긴 했는데 수요 공급 안 맞습니다. 공급은 작고 수요는 너무 많아요. 하이든만 찾아요, 다. 자, 저 수요는 공급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그 장사치들의 얄팍한 생각이 여기서 또 작동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하이든 요즘같이 저작권이 이렇게 확립돼 있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이든이 쓰지도 않은 거를 딴 사람 시켜서 만들어 가지고는 하이든 곡이다 팔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날 아마 그 위작, 조금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표현한다면은 하이든의 진짜 작품 같은 명품이겠죠, 그죠? 우리가 명품을 흉내내서 만든 그 상품을 짝퉁이라 그러는데, 아마 음악사에서 짝퉁이 제일 많은 작곡가가 하이든일 겁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다음 중 하이든이 작곡한 곡이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한 3곡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우리는 외운 거 가운데 진짜 세 손가락에 꼽히는 대표곡이라고 외웠던 장난감 교향곡, 하이든 곡이 아닙니다.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차르트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작품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레오폴트 모차르트가 하이든보다 한참 못한,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는 도저히 악보 출판이 안 되고, 그 악보 출판사에서 뭐 내가 돈은 줄 테니까 당신 이름 말고 하이든 이름으로 내자, 이렇게 동의해가지고 출판한 곡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이 아마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장난감 교향곡 이렇게 그 검색해가지고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덜어는 그 자막에 하이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어떤 자막에는 레오폴트 모차르트라고 제대로 나와 있는 자막이 있을 겁니다. 길지 않은 곡입니다. 장난감 교향곡이 하이든의 작품이 아니고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작품이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난감 교향곡, 무슨 교향곡에 장난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보 출판이 전문 음악가들을 위한 게 아니라 아마추어들을 위해서 이제 활발했고, 그 사람들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생각한 겁니다. 쉽게.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계속 같은 악보가 이제 반복하고, 전체 길이도 우리가 교향곡 그러면 막 1시간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한 20분이면은 끝나는 이런 곡입니다. 게다가 이제 거기에 그 뭐 다수의 이제 사람들은 악기도 아니고 이제 장난감을 흔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예컨대 길드 같은 데서, 그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교향곡을 연주해 보자 이러면 그 악기에 아주 소질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는 빠져 이러는 것보다는 장난감이라도 손에 쥐어줘가지고 같이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자세히 이제 들어보시면은 뭐 트럼펫이 가끔 나서 이제 촥 이 소리를 내는데 다 한 소리입니다. 그 뭐 제가 소리로 이제 그 흉내를 내자 빰빠바밤 하고 앉아요. 빰빠바밤 그러니까 트럼펫 배워가지고 한 소리만 제대로 낼 수 있으면 장난감 교향곡 끼워가지고 같이 이제 연주할 수 있는 별로 안 어려운데 폼은 제일 나는 그 이런 거 다 고민해가지고 만든 그래서 좀 재밌게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밀입니다. 아까 첫 번째 비밀은 하이든이 어린 시절 자칫 카스트라토가 될 뻔했다. 거세한 남자의 가수였죠. 두 번째 비밀은 음악사를 통틀어서 짝퉁이 말하자면 자기가 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쓴 것처럼 남아있는 작품이 아마도 제일 많은 작곡가일 거다. 이유는 바로 하이든 시대 전환기가 돼서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양산됩니다. 중산층 그 시민계급들이 귀족들처럼 남을 부려서 날마다 집에서 연주를 듣고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악기를 배워가지고 연주하는 이 관습, 가정음악회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악보가 엄청나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 마침 제일 유명한 작곡가가 하이든이었기 때문에 하이든이 쓰지도 않은 곡이 하이든이 쓴 것처럼 유통된 게 많았다. 그 시대상을 하나 보여주는 그 일화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제 마지막 그 키워드 세 번째 비밀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이제 그 작품입니다. 그 레오폴트 모차르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그 진짜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아니고요. 교육자로서는 너무 늦게 음악가의 길을 걸어서 그렇습니다. 재능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당대 그 교육자로서 굉장히 유명했고 그가 썼던 바이올린 교부는 지금도 바이올린 그 연주자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한테 중요한 교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모차르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